자, 제3절 검사입니다. 자, 검사의 의의. 자,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국가기관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 수사로부터 재판 집행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했는데, 우리 저 앞에서 수사 파트에서 배웠듯이 검사는 지금 현행법에 따랐을 때는 1차 수사권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2차 수사권을 말합니다. 성격. 자,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다. 사법부 소속이 아니죠. 사법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하는 일이 사법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소제기, 유지, 재판 집행 이런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검사는 단독제 관청이다. 자, 동그라미 1번, 검사는 검찰 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관청이다. 따라서 검사는 자기 책임 하에 단독으로 검찰 사무를 처리한다. 검찰총장의 또는 검사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독제 관청이기 때문에요. 검사 1인의 대외적 의사표시는 내부 방침, 그 다음에 결재가 없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자, 검찰권의 행사는 항상 1인제입니다. 법원처럼 하부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검찰 조직의 특수성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검사 직급과 신분 보장. 자, 밑에 직급 보시면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됩니다. 자, 그리고 신분 보장 나와 있고요. 자, 직무 대리 갑니다.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문 보는 겁니다. 자,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검사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했는데, 과거에 사법시험이 있을 때 사법연수생이죠. 연수원에 들어가서 그 수료하면 연수생이 되는데, 지금은요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제도하에 검찰청법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밑에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도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 눈팅 하시고요.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관, 서기관,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직무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 체크하시고요. 자, 검사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게 연수생이든 로스쿨생이든 서기관, 사무관이든 하부위부 심판 사건은 처리하지 못합니다. 자, 하부위부 미지구이시고 X. 자, 관련 판례 있습니다. 자,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 대리는 자, 가로 열고 하부위부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로 닫고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검사 직무 대리가 피신조서를 작성했다 할 때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자, 검사 직무 대리자가 작성한 하부위부 사건 있죠?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부위부 사건 처리하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무 대리자가 하부위부 사건을 처리한 겁니다.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검사 동일체 원칙. 동일체라는 건 뭐예요? 한 팀이다 이 뜻입니다. 한 팀이다. 그래서 의의 보시면 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형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검찰 조직 자체가 마치 1인의 검사처럼 활동한다. 이때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검사 동일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검사가 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어 새로운 검사가 담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소송법상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동일체이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그 취지 보시면 검찰권 행사 공정 도모, 수사의 효율성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다 하는 겁니다. 자, 내용 보죠. 자, 지휘 감독 관계가 있습니다. 자,
검찰청법 제7조 검사는 이 검찰 사무에 관해서 상급자의 이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상명 하복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검찰 사무에 관해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할 때 이 효력은 밑에 보면 내부적 효력만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다시 올라가면 자,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검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뺀지 당하는 거예요. 뺀지. 그래서 밑에 보면 검사 직무가 이제 이전되거나 승계되거나 하고 그 검사는 뺀지되고 좌천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적법성,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신분상 약간의 불이익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서 상급자가 불기소해라는 명령이 나왔는데 이 검사가 그 명령을 어기고 집단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를 제기한다 하면 어디까지나 이것도 대외적으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검사는 이제 벤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 직무가 밑에 보면 위임, 이전, 승계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부적 지휘감독 관계는 내부적 효력만 가질 뿐이고 따라서 상사의 명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결재를 받지 않고 했다 할지라도 이 검사 처분은 뭐다? 앞에서 봤듯이 단독제 관청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올라가 보죠. 자, 한계 봅니다. 한계.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보면 상급자 지휘감독은 이 적법성과 정당성 이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따라서 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복종 의무가 없다 했잖아요. 없기 때문에 밑에 조문 나와 있습니다. 이견을 가질 때는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좌천당한다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정권 바뀌게 되면 또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나오고 하는 것이 요즘 관행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요즘 또 군인도 그래요. 나라가 개판되고 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직무 승계 이전 권한 볼게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 동일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7조처럼 이견을 찾아서 이 상관의 명령에 불응할 때 그러면 그 친구는 뺀지 당하고 좌천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7조의 2를 보면 검찰총장, 검찰청의 검사장, 지청장은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에 속하는 직무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쵸? 또 밑에 보면 자신이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승계고요. 이게 이제 이전인 거예요. 자, 이 주체는 전부 다 총장, 검사장, 지청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관은 아닙니다. 장관은 정치인이지 수사권이 없어요. 조직을 통할할 뿐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이렇게 한다 하면 틀려요. 자, 됐고. 자, 밑에 관련 판례입니다. 자,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다른 검사에게 그 사건을 이전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개별적 위임이 있을 것. 그리고 그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위임 규정이 있을 것. 그랬을 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이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 위임이 있을 것 그리고 위임 규정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판례. 자, 밑에 대리권 차장검사 나왔네요. 차장검사는 검사장을 보좌하며 사고로 직무를 부득이한 사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합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효과 보죠. 말씀드렸듯이 이 검찰 조직은 이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된다 할지라도 어떤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체되었다 하여 수사 절차, 공판 절차를 다시 갱신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재책 기피가 가능할까? 의미가 없다니까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의자란 사람이 나 저 검사인데 검사 받기 싫어. 딴 검사를 바꿔주세요.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동일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정 검사를 배제하는 것도 하등 의미가 없다 이거지. 또 관련 법 규정도 없습니다. 법관처럼 법관에 대해서는 재책 기피가 있죠. 근데 검사에 대해서는 재책 기피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책 기피가 부정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면 자,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 수사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해당되는 검사를 재척 기피하면 안 된다니까요. 명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검사가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또 수사에 관여하였다 하여 검사가 다시 이 수사에 관여하였다 하여 이것이 재척 기피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수사가 위법하지는 않다. 무슨 말이다? 적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X 이런 내용이죠. 자, 임의성이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뭐다? 따라서 즉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였다 하여 또는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였다 하여 이것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있다는 내용의 판례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입니다. 자, 제8조. 자, 장관은 그랬어요. 장관은 말씀드렸듯이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 동그라미. 이걸 구체적 하면 틀려요. 다만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상대방은 총장에게만 가능합니다. 밑줄 그시고 그 이유는 각주 참조하시면 됩니다. 뭐 정치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 밑에 소송법상 지위. 자, 직무입니다. 최근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자,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는요. 여기 보시면 범죄 수사, 그리고 공소 제기, 그리고 유지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일단 끊을게요. 다만 검사는 1차 수사권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가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 가나다에 해당되는 것은 1차적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아주 제한적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부패, 경제범죄, 그리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같은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나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2항 체크. 자,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검사가 요 가나다에 한해서 1차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안 돼요. X. 자, 끊고요. 그럼 공소 제기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수사할 수 있는데 공소 제기가 안 되면 다른 검사에게 넘겨줘서 그 다른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법경찰관이 이제 1차 수사권을 갖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경이 넘겨준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검경 수사권 때문에 개판됐어요. 수사는 수사대로 늘어지고 재판은 재판대로 늘어지고 말이 아닙니다. 다 원상복귀 돼야 됩니다.
할 얘기 많은데 뭐 정치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자, 됐고요. 자, 수사의 주체입니다. 자, 수사권 갖고 있다고 했어요. 1차적은 아니지만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1차적 수사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자, 읽어봅니다.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한다. 그리고 2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주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성 해치는 범주 안에서는 해치는 범위에서는 안 되는 거죠.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문입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협력권, 협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게 이제 수사 준칙 규정인 거죠. 종결권이 있습니다. 자, 사경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는데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디서? 형소법 1에서 배운 것처럼 검사는 2차적 보안 수사율을 요구할 수 있고 일정 범죄, 방금 배웠죠? 일정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말합니다.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자,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공소권의 주체입니다. 자, 검사는 공소 제기권자죠. 우리 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기소 독점주의, 편의주의, 변경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러면 직결심판 같은 경우는 저는 맨 뒤에서 배웁니다. 예, 직결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사건은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다. 그리고 재량권이 있고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할 수 있고 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소 수행 담당자다. 됐고 여기서 이제 객관 의무 봅니다. 객관 의무. 자,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이긴 하지만 공익 대표자라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의 이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객관 의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 제출해야 되고 무죄를 구하는 변론도 할 수가 있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 재심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판례 봅니다. 판례 보면 여기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 나와 있죠. 정당한 이익을 위해 옹호해야 할 의무, 이 의무가 바로 객관 의무.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셔서 그리고 검사는 재판의 집행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를 하죠. 그래서 이 검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이 확정되면 뭘 발부합니까? 형 집행장을 발부해요. 누가? 검사가 발부한다. 이 형 집행장은요, 영장이 아니에요. 영장이 아니다. 영장이 아니지만 영장의 집행 절차가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시를 요한다는 것도 뒤에 다 배울 겁니다. 어쨌든 영장은 아니다. 됐고 구속영장 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이제 사경이 집행합니다. 급석을 요할 때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역시 검사 지휘에 따라서 역시 사경이 집행하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검사 쪽은 뭐 그다지 어려운 파트도 아니고 출제는 잘 되지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